축구계에 많은 로맨티시스트들이 존재하지만 이 선수만큼 눈에 띄는 충성심을 보인 선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덴마크인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긴 선수로 훈훈한 외모와 더불어 몸의 문신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였습니다. 한때 리버풀의 수비를 책임졌던 선수 다니엘 아기르의 커리어와 그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아게르는 1984년생으로 현재 37세입니다. 우리에겐 리버풀의 수비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리버풀이 암흑기를 겪던 2010년대 초반 스크르텔과 함께 아게르텔이라 불리며 리버풀의 수비를 책임진 선수였습니다. 아게르는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선수로 191cm라는 큰 신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팀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수비 능력, 스피드, 그리고 발밑까지 좋은 선수였는데요. 다만 잦은 부상을 당하는 등 유리몸 기질을 가지고 있던 것이 다소 아쉬운 선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게르는 덴마크 리그 소속의 브렌비에서 03-04 시즌 유에파컵 바르셀로나전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프로 데뷔에 성공하며 곧바로 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비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수비의 핵심인 아게르는 덴마크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덴마크 축구의 유망주로 각광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핀란드와의 친선전을 통해 대표팀 데뷔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는 덴마크와 잉글랜드의 친선전에 주전 수비수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90분 내내 잉글랜드의 유망주 공격수인 루니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덴마크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인상적으로 본 한 감독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아게르는 2006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니테즈 감독의 부름을 받고 리버풀로 입성하게 됩니다. 아게르는 당시 리버풀 수비수 중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하며 리버풀로 이적을 오게 되는데요. 베니테즈 감독은 아게르를 보고 비디치를 이을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치 선정 능력과 볼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난 영리한 수비수라고 평가했죠. 아게르는 리버풀의 주전 센터백인 사미 히피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06-07 시즌 첼시와의 커뮤니티 실드전에 주전으로 나선 아게르는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히피아, 캐러거와 함께 각각 짝을 이루며 출전해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히피아를 밀어내고 주전으로 도약하게 되죠. 풀럼과의 경기에선 무려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대0 대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시즌 아게르는 리그 27경기 중 주전으로 나선 24경기에서 무려 4패만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에 완벽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리그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별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한 리버풀은 16강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 2차전 합계 2대2를 기록하게 되지만 원정 다득점의 원칙으로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게르는 조별 예선서부터 주전으로 기용되고 있었는데요. 미드필드진과 수비진의 컴팩트한 수비를 내세운 리버풀은 아게르와 캐러거의 탄탄한 수비에 힘입어 1, 2차전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4강 진출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4강의 상대는 동양의 라이벌 첼시였습니다. 1차전을 1대0으로 패배하며 패색이 다소 짙었지만 2차전에서 전반 22분 아게르가 제라드의 프리킥 패스를 강한 왼발 슈팅으로 곧바로 연결하며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점수가 나지 않으며 연장전을 거쳐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죠.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리버풀의 골키퍼인 페페 레이나가 각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2개의 골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리버풀이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결승전 상대는 04-05 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의 희생양 AC 밀란이었습니다. 아게르는 결승전에도 선발 출전하게 되는데요. 아게르는 당시 근래에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였습니다. 첼시의 골키퍼 페트르체흐는 리버풀과의 챔스 4강전에서 아게르의 출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의 스피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챔스에서의 그의 등장과 활약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리버풀은 AC 밀란을 몰아붙이며 결정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밀란의 골키퍼 디다에게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AC 밀란은 전반 45분 인자기가 뛰어난 위치 선정을 보여주며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아게르와 캐러거가 전혀 막을 수가 없었었죠. 이후 AC 밀란은 인자기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또다시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코너킥 상황에 아게르가 헤더로 카이윗의 골을 어시스트 해주었지만 곧바로 경기가 종료되며 리버풀은 챔스 준우승을 기록하게 되죠. AC 밀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했지만 세밀함이 다소 떨어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후 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아게르는 히피아를 완벽 대체할 것으로 보였지만 07-08 시즌 중족골 골절이라는 장기 부상을 당하며 오랜 기간 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2007년 9월 15일을 기점으로 2008년 8월 13일까지 약 1년간 팀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의 자리는 노장의 히피아가 대신하게 되고
아게르의 장기 이탈로 수비 라인의 붕괴를 우려한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크리텔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0809 시즌 초반까지는 캐러거, 스크리텔 라인이 유지되다 스크리텔이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며 아게르가 다시 캐러거와 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상이 그의 발목을 또 붙잡게 되는데요. 0910 시즌 시작과 동시에 등부상을 당하며 8라운드까지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크리텔이 그의 자리를 대신해 주었지만 리버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 시즌과 많이 달랐는데요. 사미 이피아가 레버쿠젠으로 떠났으며 중원의 핵심 사비 알론소는 베니테즈와의 불화 끝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베니테스 감독은 대체자들을 영입하게 되지만 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 이후 스트라이커 토레스마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자 리버풀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리그 7위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챔스 진출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오랜 기간 팀을 이끈 베니테스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풀럼을 성공적으로 이끈 로이 호지슨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는 리버풀의 암흑기를 알리는 신호였었죠. 호지슨 감독은 전통적인 잉글랜드식 롱볼 축구를 구사하며 단순한 축구를 구사했었습니다. 이는 베니테스 감독 시절 쇼트 카운터로 공격을 전개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축구였었는데요. 또한 호지슨 감독은 수비수들에게 일선으로의 롱패스를 자주 지시했었습니다. 이에 아게르는 호지슨의 롱볼 전술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죠. 기본적으로 아게르는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롱패스보다 짧은 패스로 빌드업에 가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선수였는데요. 아게르는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며 호지슨 감독의 무지성 롱볼 전술을 언론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호지슨 감독은 아게르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하는 등 선수 기용에 있어서 다소 의문이 가는 선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안 아게르는 레프트백으로 기용되었었죠. 이후 호지슨 감독이 본인의 애제자인 콘체스키를 본격적으로 기용하게 되고 캐러거 스크리텔을 주전 수비수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아게르는 벤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게르는 유로 2012 지역 예선 키프로스와의 경기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며 2달간 팀을 이탈하게 되죠. 그 사이 리버풀은 강등권에 머무를 만큼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게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 호지슨 감독은 결국 경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레전드 케니 달글리시가 임시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달글리시는 빠르게 아게르를 센터백으로 다시 기용하며 캐러거의 부상 공백을 아게르테 수비 라인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아게르는 리그 막바지에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게르의 공백은 부상에서 복귀한 캐러거가 다시 메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케니 달글리시가 정식 감독으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아게르테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러거는 은퇴를 거의 앞둔 상황이라 주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리버풀은 달글리시 감독의 구시대적인 전술로 인해 많은 비판을 듣게 되고 좋은 성적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아게르는 이번 시즌에도 갈비뼈 골절로 인해 8경기 결장을 하는 등 유리몸의 기질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즌은 아게르의 중요성을 보여준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시즌 후반 아게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6경기에서 리버풀이 단 1승만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QPR과의 31라운드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후반 77분까지 2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지만 연이어 3골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캐러거의 노세화와 스크리텔의 불안정감이 두드러졌던 경기였습니다. 아게르의 이탈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 경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아게르는 곧바로 교체로 들어와 출전하며 남은 7경기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칼링컵 대회에서도 주전으로 뛰며 팀의 칼링컵 우승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죠. 또한 첼시와의 FA컵 결승전에도 선발 출전하게 되지만 팀은 2대1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리그에서는 리그 8위를 기록하게 되죠. 시즌이 끝나자 리버풀은 케니 달글리시 감독을 경질시키고 스완지에서 스페인식 패스 축구를 구사하던 브랜든 로저스 감독을 보상금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12-13 시즌, 이 시즌은 아게르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리그 경기를 소화한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리그 35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시즌이었죠. 로저스 감독은 아게르 라인을 가동하게 되지만 이전과 달리 수비진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부상의 여파인지 아게르는 최대 장점이던 빌드업 능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죠. 스크르텔은 지난 시즌에 이어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비 자원들이 이들보다 기량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게르 라인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게르는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에게 오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리버풀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며 결과적으로 잔류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아게르는 캐러거에 이어 부주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3-14 시즌, 캐러거가 은퇴를 선언하며 수비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로저스 감독은 마마두 사코와 콜로투레를 영입하며 수비진을 보강하게 됐는데요.
시즌 초반 아게르텔 라인으로 포핑 라인을 꾸리게 되지만 공격진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백을 사용할 때는 아게르를 제외한 투레, 스크르텔, 사코 라인으로 수비진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게르는 점차 사코에게 밀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에는 투레가 아게르 대신 스크르텔과 포백을 형성하며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로 투레의 불안한 수비와 실수를 의식한 로저스 감독은 아게르를 다시 스크르텔과 함께 주전으로 기용하게 되는데요. 파괴적인 공격진의 득점력에 힘입어 아게르가 주전으로 나선 경기에서 리버풀은 6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뼈아픈 실책들로 코앞에 둔 우승을 놓치며 리그 준우승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 아게르는 리버풀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4-15 시즌 그의 행선지는 고향팀 브렌비였습니다. 아게르가 리버풀을 떠난 것은 로저스와의 불화가 큰 이유였습니다. 아게르는 이전부터 로저스의 기용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부주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코, 콜로 투레가 영입되자 한동안 4번째 옵션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본인을 기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아게르는 로저스 감독이 맨시티전에 너를 기용하기 위해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는 제외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맨시티전이 다가오자 본인을 벤치 명단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지난 일주일이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밝히기도 했죠.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외국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 아게르가 로저스 때문에 리버풀을 떠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향팀 브렌비로 이적한 아게르는 곧바로 주전으로 기용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도 부상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부상에서 회복한 아게르는 시즌 후반기에 주장으로 임명되며 팀을 이끌게 됩니다. 브렌비는 리그 3위를 기록하게 되죠. 이후 한 시즌을 브렌비에서 더 보낸 아게르는 브렌비를 리그 4위로 이끈 후 은퇴를 선언하며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든 피치를 떠나게 됩니다. 아게르의 대표팀 커리어는 어떨까요? 아게르는 덴마크 대표팀 통산 76경기에 나서 11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6월 핀란드와의 친선전을 통해 데뷔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덴마크가 2006년 독일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자 덴마크 대표팀의 올손 감독은 유럽의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벤트너, 아게르 등의 신예들을 기용하며 조금씩 세대 교체를 진행하였고 이 시점부터 아게르는 본격적으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게르는 계속해서 친선전에 나서게 되고 잠시 부상으로 대표팀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덴마크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게르는 다행히 부상 없이 월드컵에 나서게 되는데요. 현재 덴마크의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시몬 키에르와 수비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별 예선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아게르는 어느덧 덴마크의 주장으로 임명되게 되는데요. 실력 있는 유망주들의 등장과 남아공 세대의 성장으로 덴마크는 준수한 스쿼드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 2012 본선 진출에도 성공하게 되죠. 덴마크의 수비진은 아게르와 키에르로 다시 꾸려졌으며 스트라이커 벤트너를 시작으로 미드필더에는 크론델리, 에릭센 등 나름대로 알찬 스쿼드가 형성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조별 예선에서 네덜란드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1대0으로 승리하며 지난 남아공 월드컵의 패배를 서력하게 됩니다. 아게르는 유로 대회에서 부상 없이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되지만 덴마크는 아쉽게 1승 2패를 기록하며 토너먼트 진출에는 실패하게 되죠. 이후 덴마크는 브라질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게 되고 아게르는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대표팀도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주장직은 수비 파트너인 키에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게르가 가지고 있던 덴마크 대표팀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4번을 키에르에게 물려주게 되죠. 생각해보면 아게르는 리버풀뿐만 아니라 덴마크 대표팀의 암흑기를 잘 버텨준 선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게르의 은퇴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게르는 그동안 심각한 부상들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뼈에서 석회질이 나와 근육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부상을 겪으며 선수 생활까지 위협받았었는데요. 훈련이 오히려 뼈의 석회화를 촉진시킨다는 이유로 한동안 훈련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부상들로 인해 아게르는 많은 양의 약들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며 아게르는 선수 생활을 일찍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게르는 리버풀을 떠나기 전까지 팀에 대한 존중과 의리를 보였습니다. 아게르는 그동안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상위권 팀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오퍼들을 계속해서 거절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바르셀로나와 거의 계약 마무리 단계까지 갔지만 맨시티가 더 높은 이적료를 제시하자 리버풀이 바르셀로나에게 이보다 더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게 되면서 결국엔 계약이 파토났다고 하죠. 하지만 아게르는 화를 내기는커녕 리버풀이 나를 팔지 않는 이상 리버풀에 남는다,
리버풀이 좋기 때문에 팀에 남아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아게르는 브랜비로 떠나며 리버풀의 영원한 서포터로 남겠다는 말을 남기게 되죠. 그의 인터뷰는 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현재 아게르는 덴마크 2부 리그 소속의 코이에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팀을 아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끄는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흑기 리버풀을 지탱해준 선수, 리버풀의 로맨티시스트 다니엘 아게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